보라색 바탕에 흰색 느낌표가 선명하게 박힌 이 유튜브 시스템 안내 화면을 보십시오. 바로 오늘 2026년 5월 20일 자로 영구 삭제 처리된 구독자 112만 명의 대형 채널 유준호 메인의 메인 데이터베이스 로그 기록입니다. 13년 동안 58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노란색 행주 더빙부터 드라마 펜트하우스와 미스터 션샤인을 넘나들며 수억 개의 트래픽을 만들어내던 이 거대한 디지털 자산이 단 한순간에 소멸한 원인은 화면 우측 하단에 명시된 저작권 가이드라인 3회 누적 위반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한 크리에이터의 단순한 저작권 관리 소홀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삭제 조치의 물리적 타임라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의 회색지대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온 파생 콘텐츠 산업의 근본적인 모순을 포착했습니다. 기존의 오리지널 자산을 비틀고 조작하여 이익을 창출하던 비즈니스 모델이 왜 글로벌 저작권법이라는 물리적 장벽 앞에서 완전히 증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후의 데이터를 지금부터 하나씩 포타치해 보겠습니다. 이 채널의 파멸을 불러온 최종적인 법적 조치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구 초메 7번 1호의 본사를 둔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재팬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재팬의 저작권 집행 문서를 추적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유준호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데몬 슬레이어의 특정 파생 영상에 있었습니다. 상현삼 아카자와 귀살대 수장 무잔이 대면하는 핵심 분량 위에 작가 고유의 캐릭터 세계관을 완전히 훼손하는 허위 대본을 덮어 씌운 오디오 변형 기법이 소니뮤직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정밀 포착된 것입니다. 유준호는 기존 뮤직비디오에서 원곡자의 목소리를 강제로 거세하는 MR 제거, MR 리무브드 장치를 가동한 뒤 에스파의 위플래시, 지드래곤의 파워, 로제의 아파트, APT 등 최신 음원 자산 위에 자신이 가공한 숨소리와 발걸음 등의 현장음을 무단 배치하는 수법으로 트래픽을 가로채왔습니다. 이 기만적인 창작 구조는 이미 플랫폼 자체 데이터에서 심각한 균열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구글의 결제 및 관리 서버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유준호 채널은 이미 2023년 2월에 유튜브에 재사용된 콘텐츠, 리유즈드 콘텐츠, 정책 위반으로 전체 수익 창출이 동결된 이력이 존재합니다. 당시 유준호는 자신이 직접 기획하고 녹음하는 전 과정을 촬영한 항변 영상을 제출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유튜브 검수팀은 전체 동영상 중 압도적인 비율이 오리지널 IP를 변형한 재사용 데이터에 해당한다라며 거부했습니다. 플랫폼의 시스템조차 이것이 정상적인 독립 창작물이 아님을 이미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적 성장 구조는 플랫폼의 트래픽 묵인과 상업기업들의 방조가 결합된 거대한 콘텐츠 카르텔 속에서 비대해졌습니다. 플랫폼은 조회수 수익을 위해 원본의 권리 침해를 방치했고 넷마블 등 대형 게임사들은 112만 명의 가짜 영향력에 기댄 채 자사 텐트폴 게임인 세븐나이츠의 핵심 캐릭터인 손오공, 루디 제이브 등 80여 개 인물의 프로 성우 영역을 무자격자에게 내어주며 시장의 질서를 교란했습니다. 갈릭스 웨그, 억서포, 그리고 헤이지니와 부부 기믹을 연출한 쇼북 채널에 이르기까지 이 연합체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무단 융합하는 행위를 트렌드와 재해석 더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 더 글로리의 전재준 차량 폭주신을 상업적 차량 광고 형태로 무단 변형한 가짜 광고 영상이 확산되었을 때 대중과 배우 박성훈의 개인적인 언급, 쇼트아웃이 이어지자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권리 위에 서 있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자산을 도용한 창작은 결코 영속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없습니다. 채널의 영구 해지 이후 일각에서는 일주일 동안 진행된 유준호 측의 이메일 서한에 아무런 회신도 주지 않은 소니 뮤직의 처사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국제저작권 조약과 법인 주주 명부는 이들의 감상적인 변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기업의 소유권을 보호해야 하는 거대 법률 대리인단의 입장에서 13년 동안 자신들의 독점 자산을 상업적으로 무단 가공해온 가짜 성우 채널의 퇴출은 지극히 당연한 법적 권리 행사일 뿐입니다. 왜 수백만 구독자를 보유한 글로벌 브랜드가 자국 내에서조차 아무런 구제 조치를 받지 못하고 플랫폼에서 지워졌을까요? 저작물 침해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타인의 자산을 착취하는 마케팅은 종말을 맞이한다는 냉혹한 실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유준호라는 인물이 보여준 기이한 퇴로 데이터와 출구 전략을 정밀하게 분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유튜버들이 채널 삭제 후 폭로 영상을 올리거나 부계정을 파서 복귀를 시도하는 것과 달리 유준호의 물리적 자금 흐름은 이미 완전히 다른 곳으로 전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익 정지 처분을 받은 2023년부터 이미 알고리즘의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를 설계했습니다. 오리지널 영상 제작을 위해 구하진 PD를 비밀리에 영입해 어둠의 유준호라는 대안 채널을 가동했고, 이 인적 자산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연인 관계를 공표하며 부산 지역까지 직접 내려가 영상 편집자를 추가 고용하는 등 투트랙의 새로운 플랫폼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결정적인 실물 자산 증거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상권의 상가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됩니다. 유준호는 2024년부터 홍대 중심계에 자신의 고향 경상도 방언에서 착안한 퓨전 요리주점 단디의 법인을 설립하고 차돌 파스타와 냉수육, 육전 등의 메뉴를 전면에 내세워 오프라인 실물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이 서명 한 줄로 계정을 말살하더라도 홍대 매장에서 발생하는 실물 경제의 현금 흐름과 권리금 자산은 결코 감류할 수 없다는 계산이 끝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유준호 채널의 공중분해는 단순한 한 유튜버의 몰락이 아닙니다. 재해석이라는 명분해 타인의 독점적 권리를 도용해 연명하던 가짜 마케팅 모델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숙청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법적 사례입니다. 동시에 플랫폼의 종속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매장의 지분 구조를 확보하고 뮤지컬 공작새를 참아주세요의 웨스티 가창과 배우 데뷔라는 정당한 저작권 생산자로 자신을 세탁한 유준호의 데이터 행적은 역설적으로 디지털 노예로 전락한 크리에이터들에게 가장 냉혹한 생존 매뉴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 제국 위에 쌓아 올린 가짜 트래픽은 저작권자의 클릭 한 번으로 증발하지만 현실의 대지 위에 구축한 실물 권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막 여우입니다.